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이제 강의를 찍게 된 거는요, 지금 2학년 학생들 이번에 올림포스 독서 교재 가지고서 부교재 삼아서 시험 볼 텐데, 일단 지난번에 인문 파트에서 하나 찍었었고, 인문 파트의 글 하나 우리 그다음 사회 파트 하나 글, 언론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번 과학 파트 냄새와 맛에 관한 거 찍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술 지문에 관한 거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혹시라도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되라고 이제 찍고 있는 거라서 선생님이 이해하는 선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찍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공부했는데 내가 놓친 거 있는 건 없는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 듣고서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함께할 작품은 함께할 글은 과학 파트 첫 번째 지문인데 냄새와 맛의 과학이라는 지문입니다. 네, 냄새와 맛. 그러니까 뭔가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것에 대한 원리, 과정 이런 게 있는 거 아닐까. 일단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과학기나 기술 지문에는 반드시 어느 한 문단에 원리와 과정을 담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나 기술은 출제 원리, 출제 포인트에서 원리나 과정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어디에 나와 있나. 예를 들면 요번에 여러분 그 신사고 독서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 신사고 독서 교과서에서는 4문단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과정과 원리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요것도 그러니까 4문단에서 아마 신경 전달 물질 속에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써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자, 요거는 이제 냄새가 전달되는 과정, 혹은 냄새가 어떻게 맡을 수 있는가, 화제가 제시되어 있겠죠. 그거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먼저 확인할 것은 문제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자, 지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먼저 여러분 지문에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1문단부터 몇 문단까지 있는가. 선생님 대충 살펴봤더니 대략 한 5문단 정도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단별로 문단번호 표시하시고 문단별로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과 함께 오른쪽에 정리해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있는데 일단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5개 중에서 하나는 이 지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4개는 지문 속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굳이 5개 다 읽어보면서 여러분 지금 막 읽어보시면서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을 읽지 않았으니까 대략적으로 맨 앞에 있는 글자들 보시면서 후각 상피, 후각 겉질, 후각 수용체, 냄새 분자, 냄새 이런 것들에서 키워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액질층의 성분 뭐냐고 물어봤으니 점액질층 나왔을 때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후각 겉질, 눈 확인과 겉질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저 겉질 나왔을 때 뭔가 나누는 기준이 있나. 세 번째는 냄새 분자 결합하는 원리가 나와 있나. 네 번째는 정방향이라는 단어. 다섯 번째는 순식간의 기억, 그러면 냄새와 기억에 뭔가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서 냄새 읽을 때 기억 얘기하면 와서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이해했죠? 다음 2번 문제요. 윗글을 읽고 추론하는 내용인데요. 독서의 원리 중에 사실적 읽기가 있고 추론적 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그런 건데 추론이라고 하는 건 요 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찌 보면 이 1, 2, 3, 4, 5번에 대한 것들은 글을 읽고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이해를 해야 나머지를 풀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토리와 패턴 나오는 거, 엑설과 벙 나올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을까? 전개 신호란 말 나올 때, 네 번째는 과거의 냄새 정보와 비교한다는 거, 다섯 번째는 미각 나왔을 때, 이러한 단어들 나왔을 때 여기랑 체크해 보시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이요.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이 여러분 책에 네모쳐져 있죠. 그게 아마 1문단 마지막 줄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나오면서 중심으로 기억과 니은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과 원리. 우리 아까 과학 지문은 과정과 원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나왔을 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윗글과 보기인데 보기는 지금 못 읽겠죠. 지금 읽어봤자 이해 못할 거기 때문에 이따 본문 잘 이해하시고 얘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5번 문제는 A의 의미, 어휘 문제네요. 그럼 A 나왔을 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요 글의 핵심 포인트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보였던 건 뭐냐면 요 1, 2, 3, 4, 5번을 다른 말로 바꿨을 때의 의문이라서 요건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글 읽어야 돼요. 지금 무작정 보자마자 요거부터만 쓰는 게 아니고요. 아직 글을 안 읽었다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글을 먼저 읽으시고요. 글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요 글을 읽었다면 여기 있는 5가지는 포인트로 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일단 요 글 속에 후강 수용체의 정의와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고 나서 외워서 말하는 건 아니고 본문에서 후각 수용체의 정의는 뭐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기능이 뭔지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냄새 분자의 후각 상피로 이동 경로. 그러니까 냄새 분자가 후각 상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경로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후각 수용체의 활성화 과정. 요 과정이라는 게 이제 그 과학 지문에 자주 나온다는 그 원리와 과정 생각하면 되고요. 네 번째는 후각 수용체의 활성화 후에 패턴 형성 과정. 마찬가지네요. 과정 얘기하는 거고. 다섯 번째, 패턴을 통한 뇌의 최종적인 냄새 인식 과정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요 지문은 뭔가를 인식하는 과정, 형성하는 과정, 활성화 과정이 되게 잘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준비됐으면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체크했죠? 아직 안 읽었다면 읽어야 돼요. 읽고 나서 일단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 요 부분이 핵심어인 것 같아. 요게 중심 문장일 것 같아 라고 체크해 보시고 선생님이 짠 하고 띄워드리는 거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문단부터 가보죠.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그러면 인식하는 방법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냄새 인식 방법에 대한 것들을 묻는 거니까 요게 지금부터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이겠죠. 그러면 질문을 썼다라는 건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어디서? 뇌에서 냄새를 인식하는 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냄새 인식 방법? 냄새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했네요. 뭐였냐면 분자 상태, 그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분자가 지금 기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자가 어디로 들어와요? 코로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치는 어디로 가요? 뇌로 가요. 그래서 이 뇌에서 뭘 하게 돼요? 냄새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냄새 인식 방법 간단하네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와서 뇌에서 인식하는 거. 간단하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하고 뇌가 인식하는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요 두 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찌 보면 이 뇌라는 것이 이 분자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대요. 보통 과학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추측, 생각해보고 이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개 글의 흐름상 뭔가라고 생각했다. 근데 실제 실험해보니 아니더라.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이렇다고 생각했다. 실험해보니 이런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렇게 추측했으면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밝히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계에 부딪혔어. 그 얘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즉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밑에 단일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한계라는 게 뭐인 거냐면 지금
단일 분자 물질이 쭉 가로 묶어서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한계이자 문제점이라는 거죠. 뭐의 한계죠?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뇌가 냄새를 인식하는 건 이 뇌가 분자의 구조를 직접 뭔가 파악해서 분자 구조가 이러하구나 파악한 다음에 이런 냄새야 라고 인식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의 특징은 뭐냐면, 요 말의 핵심은 뇌가 분자의 구조를 직접 인식한다. 그래서 냄새를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건 이 뇌가 분자의 구조를 직접 인식한다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그게 아닌가 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농도에 따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단일 분자 물질이면 분자 구조가 단일 분자야. 그럼 분자가 하나란 얘기잖아. 단일 분자인데 이 단일 분자 물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같은 냄새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단일 분자 물질이야? 그러면 같은 냄새가 나야 되잖아. 분자 구조, 분자 구조, 단일한 분자 구조네? 냄새 똑같네? 이래야 되는데, 농도가 다르면 분자 구조가 단일해도 다른 냄새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 그럼 분자 구조만 갖고 뭔가 설명할 수 없나 본데? 쉽게 말하면 이게 분자 구조를 직접 뭔가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나 보죠. 그죠? 자, 그래서 이후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했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냄새 말고, 즉 후각 말고 다른 감각들은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이걸 직접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인식하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에서 뭘 가져왔냐면, 이 문단이 아니라 요 위에서 지금 문제점 얘기하는 거였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냄새 신방을 얘기했었는데, 뇌가, 그렇죠? 뇌가 분자의 구조와 분자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얘처럼 이제는 자극을 전기 신호와 관련해서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거죠. 신호로 바뀌어 인식된다는 것이라면 착안하여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되었다. 그러면 그동안 후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은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처럼 후각 역시도 미각이나 뭐 다른 감각들처럼 똑같이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뭔가 인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감각들과 동일한 방법을 한번 취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과학자인 엑설과 벅, 우리 아까 문제 읽을 때 읽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엑설과 벅은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 그러면 냄새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뇌 분자 구조와 직접 관련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후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후각은 요게 문제가 뭐였냐면 분자 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후각이 그렇게 파악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놈의 후각을 전기 신호와 관련해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엑설이라는 사람과 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벅이 실제로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뭘 발견했냐면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대요. 그러면 후각 수용체라는 것들을 뭐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냐면 바로 요 전기 신호하고 얘를 두 개를 연결시켜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후각 수용체는 전기 신호로 전환해 주는 건가 봐요. 자,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살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제 이 문단 가갖고 후각 자극이 나와야겠죠.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이 지금부터 설명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이제 문제를 제시하면서, 즉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뭘 제시한 거냐면
화제를 제시해 주면서 끝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냄새라는 것하고 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냄새 어떻게 인식해? 근데 냄새라는 건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와서 뇌가 인식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뇌가 그 분자 구조를 직접 인식한다.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 이론을 세웠더니 문제가 단일 분자의 경우에 농도가 다르면, 분자 구조가 단일하다 할지라도 농도가 다르면 다른 냄새로 인식하더라. 그러면 분자 구조 자체에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파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설을 세워본 게 다른 감각들은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얘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받아들였나 봐요. 그러니까 후각도 그러면 똑같이 다른 감각처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받아들일 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각 수용체가 된다. 그러면 이 후각 수용체라는 게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 후각 수용체와 관련해서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주제는 당연히 뭐겠냐면 뇌가 냄새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거다라고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 문단 가보죠. 코 안에 가장 윗부분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손톱 크기의 후각 상피가 있다. 그럼 첫 번째 후각 상피라는 게 있나 봐요. 그죠? 근데 후각 상피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요 안에 후각 수용체가 있나 봐요. 후각 수용체가 있는 후각 상피. 그죠? 자, 그런데 후각 상피가 있다.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 후각 상피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냄새라는 것들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 후각 상피로 냄새가 오는 건가 봐요. 아, 냄새가 이렇게 지금 어디로 온다? 후각 상피로 들어온다. 요게 이제 기본인 것 같은데, 그때 들어올 때 정방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역방향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각 상피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정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거꾸로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이게 역방향이겠죠. 그죠? 자, 그때 전자는 뭐죠? 정방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들이쉴 때,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건 호는 내쉬는 거고 흡은 들이쉬는 거니까, 들이쉴 때는 우리가 뭔가 흡수한다는 말 들어봤죠? 숨을 들이쉴 때 신체 외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코 속으로 유입되는 경로이고, 그죠? 들이마시면 밖에 있는 게 이렇게 들어온다. 이게 정방향인가 봐요. 그러면 들이쉬는 게 정이면 바깥으로 이게 내쉬는 거 있죠. 내쉬는 건 호가 될 수 있겠네요. 후방향이죠. 이러한 후방향은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 코 뒤로 올라가 숨을 내쉴 때 후각 상피에 도달한 경로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사람이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숨을 들이쉬는 거니까 코를 통해서 이게 후각 상피가 여기 있다 생각해보죠. 여기가 후각 상피가 있다. 그러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정방향인 거고, 목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건 역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바깥에 들어오는 거 들이마셔, 이건 정방향.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여기 후각상피에 전달되는 것들은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한다. 이게 이게 역인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신체, 여기 보자. 숨을 내쉴 때, 방금 얘기했지만 호일 때 하는 거야. 후자를 통해서 이동한 냄새 분자는, 그럼 후자는 뭐였냐면 역방향이잖아. 역방향인 경우, 요때는 목구멍을 통해 뭔가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목은 뭔가를 먹고 먹을거리, 음식이 들어가는 목구멍이니까 그 목구멍을 통해 나온다라는 건 미각으로 느낀 맛을. 그러면 여러분, 후각 상피로 전달될 때 첫 번째 역방향이라는 게 있고, 정을 먼저 쓰긴 해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정방향으로 유입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에 이때 정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였냐면 아까 보니 숨을 들이쉴 때, 흡할 때 들어오는 거였고, 역방향은 내쉴 때, 호할 때 들어오는 건데, 이 역방향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미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풍부하게, 그러니까 미각을 좀 더 풍부하게 냄새 분자가 미각으로 느낌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냄새 분자가 미각으로 느낌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건 언제?
들으실 때보다 내쉴 때 좀 더 강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역방향과 미각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단의 주제는 뭐가 될 수 있냐면 냄새 분자가 후각상피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니? 정으로 이동하니? 아니면 역으로 이동하니?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아, 냄새 분자가 후각상피로 들어오는 거구나. 그럼 아직 얘기가 안 된 건 후각 자극이 신호 전달 과정이니까 어떻게 신호가 전달되는 건데 그게 안 나왔잖아. 결국 냄새라는 게 후각상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3문단에 나오겠죠. 자, 그림도 나오네요. 후각상피가 여기 있네. 요거. 요게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코의 위쪽. 아, 코의 요 위쪽에 있는 게 지금 이 전체고 여기에서 요 밑에 있는 게 상피였으니까 코 안에 들어있는 거 맞는 것 같다. 그죠? 가보죠. 이러한 경로를 통해, 경로라는 것들은 역방향과 정방향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상피. 우리 아까 후각상피로 냄새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후각상피에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신경세포가 수백만 개가, 이제 정리하죠, 여러분. 여기다가 잠깐 지우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요 후각상피에 뭐가 있나 봤더니 원래 후각수용체 있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후각수용체 여기에 보게 되면 요 안에 후각신경세포가 들어있대요. 그죠? 여기부터 갑시다. 후각상피에는 후각신경세포가 수백만 개가, 그럼 여기에 이게 되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게 있다. 후각상피에는 요게 있고요. 다음 세포의 말단, 어떤 세포죠? 이 후각신경세포 얘기하는 거죠. 이 세포의 말단에는 가느다란 선모. 아, 이 세포에 또 선모가 있어? 아, 그러면 후각상피에는 후각신경세포가 있어. 후각신경세포 말단에는 뭐가 있어? 선모들이 있어. 그치? 그리고 이 선모들이 뻗어나와 얇은 점액질층에 잠겨 있고, 그러면 선모들은 어디다 봤더니 점액질층에 잠겨 있대요. 점액질층. 뭐 코에 보면 약간 좀 끈적끈적함이 콧물 같은 거 나오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끈적끈적한 뭐가 있나 보죠. 여기에 잠겨 있고 선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넘어가요. 막단백질. 여기 보니까 막단백질인 후각수용체가 점점이. 아, 그러면 얘들아, 지금 간단하게 후각상피에는 후각신경세포가 많이 있고 그 후각신경세포의 말단에는 선모들이 있으며 이 선모들의 표면에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에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후각수용체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리고 이 후각수용체의 역할이 뭔가 봤더니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모두와 결합을 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죠? 몇 개와 선택적 결합을 하나 봐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개의 후각수용체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 이 후각신경세포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아, 그러면 후각신경세포 하나에는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있구나. 그럼 사실 여러 종류의 후각수용체가 있는데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그 중에 한 개의 수용체만 있나 봐요. 그죠? 자, 그럴 때 냄새 분자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한 종류만 있다 그랬어요. 한 개의 신경세포에는 한 개의 후각수용체, 아니 한 개가 아니라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 그러니까 한 개일지 여러 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류는 하나는 얘기인 것 같죠? 자, 대부분의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냄새가 뭐 하나의 냄새도 있지만 수많은 분자들이 이루어져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냄새 분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후각수용체. 그럼 여기도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수용체. 이 특이적이 뭐야? 이게 다른 말로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니까 후각수용체라는 것들은 아무하고나 막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만 결합을 하게 되나 봐요. 이러면서 동시에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된다. 아, 그러면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된다라는 건 왜 그런 거냐면 냄새 분자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결국은 냄새 분자가 후각상피로 우리가 전달이 될 텐데 후각상피로 전달이 되어서 후각상피 안에 있는 후각신경세포, 그 말단에 있는 선모들, 그 선모들의 점점이 박혀있는 이 후각수용체가 뭐 되는 거구나? 활성화되는 거구나. 그 들어온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만. 그죠? 다시 한번 정리요. 자, 냄새 분자가 들어와요. 코로 쭉 들어와서 어디로 와요? 후각 상피로 오는 건데 후각 상피로 올 때 누구랑 만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후각 수용체랑 만나는 거야. 근데 얘 어디 있어? 후각 상피 안에 후각 신경세포가 있는데 후각 신경세포 말단에 선모들이 있고 그 선모들의 끝에 보면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다. 그 수많은 후각 수용체 중에서 들어온 냄새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그 후각 수용체만이 활성화되게 된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산문단의 내용은 후각 수용체가 어떻게 활성화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네, 그치? 그러면 주제는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아이고. 주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우리 앞에 잠깐 갔다 올게요. 우리 좀 전에 여기 쓴 거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후각 상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후각 상피, 그죠? 후각 상피에 뭐가 있대요? 수많은 후각 신경 세포가 있대. 얘들아, 이게 후각 상피인데 수많은 거? 이거 되게 많다. 아, 그럼 얘네들이 바로 후각 신경 세포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얘들이. 자, 그리고요. 이 후각 신경 세포의 말단에 선모들이 있다며. 선모들이니까 이 말단이면 여기네. 아, 얘네들 이렇게 이렇게 뻗어 있는 거 있죠? 얘가 바로 선모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선모들이 지금 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에 이렇게 담겨 있네. 그럼 이렇게 색깔돼 있는 여기 부분이 바로 무슨 층이겠어? 이게 바로 점액질층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선모들의 그 끝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얘가 뭐라 했냐면 이 박혀 있는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찾아냈던 후각 수용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후각 수용체하고 누가 만나냐면 기체 분자가 만나잖아. 그러면 분자가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들어오면 이렇게 먼저 만나는 건 당연히 점액질층일 거 아니야. 그럼 들어와서 점액질층을 뚫어야 여기 있는 후각 수용체를 만날 수 있겠다. 간단한 내용이다, 그죠? 후각신경세포의 말단에 선모들이 있고 선모들은 점액질에 잠겨 있고 그 선모들 끝에 점점 박혀 있는 게 후각 수용체다.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 단계 넘어가서 요 밑에 볼게요.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자,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후각신경세포의 세포가 안팎에 전압차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서 전압차가 만들어진다. 전기신호 발생한다. 우리 아까 처음에 전기신호 뭐 얘기했었지? 냄새를 인지한다라는 건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닐까요? 가설 세워봤잖아. 그럼 지금부터 전기신호 나온다는 얘기는 냄새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냄새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거겠죠. 자, 지금 여기 포인트 요만큼은 지금 뭐 했냐면 후각 수용체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는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던 거라면 후각 수용체가 어떻게 활성화되는 거야? 그 과정을 설명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마 냄새 인식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살짝 지우고 나서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네, 일단 지우고 합시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좀 나올 것 같아서요. 여기 내용 다 했으니까 뒤에 넘어가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4문단 갑시다.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지금부터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걸 할 거니까 하나씩 선생님이 같이 정리해보면서 여러분도 표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후각 수용체가 뭐 되면? 활성화되면. 아까 왜 활성화됐지? 냄새 분자가 들어와서, 그죠? 분자가 들어와서 냄새 여기가 활성화됐었어요. 자, 활성화가 되면 그 이후에 후각신경세포막 안팎의 전압차가, 자, 이 결과 세포막의 안과 밖에 뭐가 발생해요? 여기에 전압차가 발생해요. 그죠? 전압차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하면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럼 얘들아, 전기 신호는 왜 발생하는 거야? 바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압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겠다. 그죠? 요 글에 따르면. 그러니까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되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까지 정리했네요. 자, 후각 수용체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 신호 발생해요. 왜 발생해요? 전압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신호, 어떤 신호? 전기 신호겠죠. 요 신호가
후각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인 축삭을 타고 이 신호가 발생한 다음에 뭘 타요? 축삭을 타고. 옛날에 TV는 사랑을 싣고 나는 그런 제목,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기신호 발생한 다음에 이 신호가 어딜 가냐면 이제 축삭을 타요. 그죠? 축삭을 타고 어디 가나 보자. 뼈의 구멍을 통해 뇌로 올라가. 그러면 결국 축삭 타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뇌로 이동을 하네요. 그죠? 뇌로 이동해요. 자, 축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를 축삭이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어디 가요? 후각망울에 있는, 그러면 축삭 타고 뇌로 올라가.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어디로 가요? 토리로 전달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신호가 발생했어요. 축삭을 타요. 뇌로 이동하는데 올라가서 뭐 다음 단계 뭐예요? 토리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이 토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쏘리. 토리라고 하는 것들은 후각망울에 있는, 그죠? 후각망울에 있는 이 토리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리까지 왔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전압차 발생하면서 전기신호 발생해요. 우리 아까 전기신호 왜 얘기했다고요? 냄새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요. 전기신호 발생된 것이 축삭 타고 어디로 가요? 뇌로 올라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토리로 전달되는데 이 토리 어디 있어요? 후각망울에 있어요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의 토리에는, 이 토리 여기서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된다. 우리 아까 냄새 분자가 이 후각수용체와 선택적으로 결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얘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종류. 동일한 종류라고 하면 한 종류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하나의 토리에는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토리에 뭐가 활성화되냐면 여기서 다음 단계 후각수용, 아이고 펜이 안 나오네. 후각수용체가 뭐 되죠? 활성화가 된대요. 그죠? 이렇게 활성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토리로 전달된 다음에 여기서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인다. 아,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결국은 토리로 전달된 다음에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돼서 만들어진 다음 단계는 모든 전기 신호가 모인다라는 게 더 중요하겠다. 모든 전기 신호가 모인다. 그렇죠? 그럼 전기 신호는 왜 만들어지는 건데?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아까 얘기했잖아.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세포 안팎에 전압차가 발생해서 전기 신호 발생한다며? 아까 그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발생했던 전기 신호들 모든 것들이 다 모여요. 어디에 모여요? 토리에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토리에 이런 신호들이 모이게 되면 이때 수천 개의 토리 중에서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리들이 패턴. 아, 그러면 전기 신호가 모두 모이고 나면 그 다음에 토리에서 뭘 만들어요? 이 토리들이 패턴을 형성하는구나. 패턴을 형성한다. 그러면 이때 패턴 만들 때 신호의 색이 도 패턴을 반영한대. 그럼 얘들아, 이때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에 지금 신호의 색이 도라고 했으면 신호의 세기에 기본적으로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를 반영하는데 신호의 세기도 반영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전에 반영한 건 뭐였을까? 아까 보니까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만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전달받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부 토리들만, 그죠? 그러니까 일부 토리들, 선택된 토리들만 패턴을 만드는데 이때 신호의 세기, 그러면 신호가 어떤 신호가 오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호의 세기와 신호의 종류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패턴을 형성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과 결합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신호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 패턴이 형성된다. 그래서 냄새마다 넘어가요. 고유한 일종의 패턴. 그럼 얘들아, 일단 토리로 전달됐지? 그 다음에 이 토리에 모든 신호가 다 모이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된다? 어디 갔지? 밑으로 가면 되겠다. 토리에서 패턴 만든다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각수용체 활성화되면 전기신호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축삭 타고 뇌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토리로 전달되는데 이 토리에는 뭐가 모이냐면
위에서 활성화돼 만들어진다는 그 모든 전기 신호가 모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싹 다 모여서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에서 뭘 만들어요? 패턴. 그러니까 신호가 모여서 패턴을 만드는데 그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세기에 따라 패턴에 반영되어서 패턴을 만들어낸다. 냄새마다 고유한 일종의 패턴 지도가 있어. 그럼 이 패턴이라는 것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냄새마다 고유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나 봐. 그럼 얘들아, 냄새마다 고유한 패턴이 있다고 하면 패턴만 파악하면 냄새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냄새마다 고유의 패턴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패턴을 파악하면 냄새 파악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다른 냄새와 구별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냄새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인 거지? 그렇지. 패턴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냄새와 구별할 수 있는 건 패턴 때문이구나. 그러면 밑에 단일 분자와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그러면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일 때 농도에 따라 다른 냄새 나는 거 아까 인지 못했잖아. 근데 농도에 따라 다른 요거 있네. 패턴. 패턴이라는 게 농도에 따라 달라? 그래서 그 패턴을 파악하면 냄새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하게 된다. 그럼 처음에 우리 한계점 뭐였죠? 단일 분자일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인식한다고 생각했을 때 분자가 단일해? 그럼 냄새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서 왜 그런 거지? 생각해봤는데 그거는 전기 신호로 냄새가 바뀌어진 다음에 냄새 분자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인식되는 것 같아. 그럼 바뀌는 단계에서 뭔가 좀 세분화되는 게 있나 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냄새 분자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져서 오는 과정 속에서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농도에 따라 패턴이 달라지니까 그전에는 분자가 단일 분자라고 하면 동일한 냄새로 인식해야 되는 하겠는데 동일한 분자일지라도 즉 단일 분자일지라도 중간에 패턴이 달라지면 냄새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럼 농도에 따라 패턴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농도에 따라 다른 패턴들을 인식한다면 냄새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겠다. 그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다른 냄새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야?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치? 그럼 너희들이 지금 읽은 이 부분 이건 지금 뭘 설명했던 거지? 패턴의 발생 과정을 설명한 거죠. 이 표에 따르면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세포 안팎에 세포 안에 안팎에 세포만인가? 아까 뭐라 그랬지? 잠깐만요. 세포만이 아니라 세포막이네. 잘못 썼네. 세포막의 안팎에 전합체가 발생하게 되고 전합체가 발생한다는 것들은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것 이거가 아까 다른 감각들도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여기 적용해보게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 전기 신호가 축삭 타고 뇌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토리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이 후각 수용체 활성화돼서 생긴 전기 신호들이 싹 다 모이게 되는데 이때 이 전기 신호들이 모인 다음에 토리들이 패턴이라는 걸 형성하게 된다. 근데 이 패턴은 신호의 세기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도 다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농도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건 패턴이 좀 더 세분화되어 나눠지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되게 간단한 거였네. 정리하죠. 자,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된 후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럼 앞에 쪽은 후각 수용체 활성화 과정을 설명한 거라면 여기는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된 다음에 냄새를 구분할 수 있도록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에 대한 과정이 써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이 지금 2개나 있었어요. 그죠? 정리 다 했죠? 다음에 5문단 마지막 가봅시다. 후각망울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이 패턴이란 것은 신경세포인 승모세포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강화되어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승모세포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얘는 전기 신호를 강화하는 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전달하는 거죠? 대뇌로 전달을 하게 된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이 패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패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가 대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대뇌로 전달된다. 근데 대뇌로 전달될 때 이 패턴이 전달될 때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있나 봤더니 승모세포란 놈이 있는 거야. 이 승모세포가 뭐 하는데 이 승모세포는 전기 신호를 좀 더 강화해서 대뇌로 전달해줘. 왜? 강화해서 보내야 더 잘 인식할 수 있나 보죠. 그래서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그러면
이 대뇌로 전달된 다음에 뭐가? 패턴이 전달된 다음에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그러면 기존에 뭔가 정보들이 있나 보죠. 걔네랑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냄새를 인식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할 건가 보다, 마지막에. 자,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 후각 거칠에는 그러면 승모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대뇌, 승모세포 역할이 뭐였지? 대뇌로 뭔가 전달하는 거였어.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 후각 거칠에는 드디어 이제 후각 거칠 나왔다, 얘들아. 이 대뇌의 후각 거칠, 우리 아까 거칠이라는 것들을 문제 속에 읽었던 것 같거든요. 이 후각 거칠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후각 거칠에 뭐가 있대? 여기에는 과거의 냄새 정보가 요 안에 들어있나 봐요. 자, 그런데 정보 들어있고 저장되어 있어 새로운 냄새의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냄새가 들어와. 그러면 새로운 냄새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승모세포에 의해서 강화된 이 패턴을 통해서 패턴이 얘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강화되어서 대뇌로 전달된대. 그 전달된 신호들이 여기는 과거 냄새 정보하고 결합돼서 이제 함께 섞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새로 들어온 것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비교하고요. 그 다음 밑에요. 이 냄새 정보를 편도체, 해마, 눈, 화기마, 거칠 등 대뇌의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대뇌의 후각 거칠이 있고 이 후각 거칠에 있던 이 정보들이 들어온 정보들이 과거 냄새 정보하고 이렇게 혼재돼서 비교한 다음에 어디 하냐면 이 정보들을 이렇게 세 군데로 보낼 건가 봐요. 삐릭삐릭삐릭. 첫 번째는 편도체로 보내게 되고 두 번째는 해마로 보내게 되며 세 번째는 되게 말 어렵다. 눈, 화기마 껍질로 껍질이 아니라 거칠 여기로 이렇게 냄새 정보를 보내게 되나 봐요. 자, 그럴 때 이 냄새 정보는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그러면 편도체는 정서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마는 기억과 관련돼 있대요. 이렇게. 그럼 결국 냄새 정보라는 게 정서나 기억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그죠? 즉시 전달된다. 이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 무의식 중에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 그럼 얘들아,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정보가 어디로? 여기 보니까 이 편도체, 감정, 여기죠. 편도체로 전달되어서 얘가 작용을 해서 어떤 냄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전 과거에 어떤 냄새가 불쾌한 냄새를 맡았던, 그러니까 냄새 맡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그와 동일한 냄새를 맡으면 그때 그 불쾌한 감정들이 훅 느낄 수도 있고, 아니다. 요건 그냥 예를 들면 발꼬락내 같은 거 맡으면 냄새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방구 냄새 이렇게 불쾌하잖아요, 그죠? 뭐가 썩은 내 불쾌하잖아. 그럼 불쾌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러니까 일부러 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뭔가 인지한 건 아닌데. 그리고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다. 그러면 어떤 냄새와 관련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을 경우에 이 냄새 맡으니까 그때 기억이 떠오르네? 이런 건 전부 다 해마가 작용해서 그런 건가 봐. 오케이? 자, 그리고 눈, 화기마, 거칠에서는 개인의 경험이나 기대나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눈, 화기마, 거칠에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는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되는 건 눈, 화기마, 거칠에서 모든 정보를 종합한 다음에 인식하는 건가 봐요. 다 했네요. 그죠? 자, 패턴 전달 후에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디까지 했지? 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러니까 일부러 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뭔가 인지한 건 아닌데. 그리고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눈, 화기마, 거칠에서는 개인의 경험이나 기대 냄새를 인식하는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되는 건 눈, 화기마, 냄새를 인식하는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는 건 눈, 확이만 겉질이라고 볼 수.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는 건 눈, 확이만 겉질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주제 정리하면 되겠고요. 패턴 전달 후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냄새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거 설명했고, 요 전에서는 냄새를 인식한다는 건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했으니까 그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패턴 형성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게 먼저 필요했죠. 그래서 간단해요.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패턴으로 인해서 냄새가 인식되는 거니까 냄새 인식 과정 나왔고, 얘를 위한 패턴 형성 과정 나와 있고, 패턴 형성을 위한 후각 수용체 활성화 과정이 나와 있었다. 과정이 3개 다 나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 했고요. 이제 5번 어휘 문제 먼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떠오른다는 말 있죠,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떠오르는 거 뭐죠? 생각난다는 뜻 아닐까?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바람에 날린 연이 높이 생각났다. 생각나는 거 아니지 않나? 얘는 솟아오르다는 뜻이고, 2번도 바다 위로 솟아오르다는 뜻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다르죠. 3번에 미소가 떠올랐다. 미소가 생각났다. 미소가 생각나진 않죠. 요거는 나타나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4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야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제야 생각났다. 맞네. 좀 전에 우리 볼 때 마지막에 거기가 뭐였냐면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과거의 기억이 생각날 수도 있다. 이게 생각나다의 뜻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이해했죠? 5번에 세강자 떠올랐다는 나타나다, 등장하다니까 얘랑 비슷한 의미를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럼 당연히 5번의 답은 4번이라고 쉽게 나왔어요. 그죠?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 하나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중요한 건데 패턴의 생성 과정과 냄새 인식, 요게 좀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냄새를 인식한다는 건 결국 패턴으로 인해서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그 패턴이란 건 왜 생겼던 거지?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서 패턴 형성할 수 있었고, 이 패턴으로 인해서 냄새 인식하는 거니까 가운데 이 부분만 해석해보죠.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서 전압차 발생하면 전기 신호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축삭을 타고 뇌로 이동하게 되고, 어디로 가요? 후각망원의 토리로 가게 된다. 여기에서 신호받은 토리들이 패턴 형성할 건데, 이때 형성할 때 뭘 이용하냐면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세기를 다 반영해서 패턴 형성하더라. 이 형성된 패턴들이 승모세포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강화된 다음에 대뇌로 전달되는데, 이 대뇌에 있는 이 후각 겉질, 여기에서 과거 냄새 정보들하고 비교한 다음에 편도체 해마, 눈화기마 겉질을 보내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눈화기마 겉질에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갈게요.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자, 후각 상피에 있는 점액질층의 성분. 아까 점액질층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성분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1번 땡. 2번 후각 겉질과 눈화기마 겉질을 나누는 기준. 얘들아, 이렇게 얘와 얘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나눈다는 얘기 없었지, 그지? 땡. 3번 후각 수용체가 냄새 분자와 결합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냄새 분자와 결합한다고 얘기는 했으나 어떤 원리로 결합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냄새 분자가 점액질층 뚫고 들어가서 결합한다고 했는데, 그럼 점액질층을 뚫고 들어가는 게 원리인가? 그건 아니잖아. 점액질층을 뚫고 들어가서 냄새 분자 만나는 거긴 하지만, 그럼 이것도 안 되고. 4번에 냄새 분자가 정방향 경로. 우리 정방향 경로가 뭐였지? 밖에서 들이마실 때 들어오는 게 정방향이었잖아. 근데 이럴 때 들어올 때 장점은 무엇인가? 그냥 들어오는 거 설명하고 후각 얘기했는데 오히려 역방향일 때 미각만 더 잘 느끼게 된다는 더 좋은 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방향의 장점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5번 냄새 맡으면 순식간에 기억 떠오르는 거 왜 그런 거죠? 기억 떠오르는 건 뭐 해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나와 있네요. 그죠? 답은 몇 번?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다음에 2번이에요.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두 물질의 냄새 분자가 다르다면 토리에서 만든 패턴이 다르겠군. 냄새 분자가 들어와서 냄새 분자가 선택적으로 결합한다고 했죠. 누구하고? 선택적으로 후각 수용체를 활성화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선택적으로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는데 그때 후각 수용체는 한 종류하고만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패턴도 여러 개의 패턴이 생길 수 있을 거니까 1번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2번이요. 엑설과 벅은 냄새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가 인식되는 방법을 발견했다. 우리 아까 엑설과 벅이 뭐 했었냐면 엑설과 벅이 아까 앞쪽에서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엑설과 벅은 후각 수용체를 그러니까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는데 냄새가 인식되는 방법을 발견했다? 요거하고 좀 다른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냄새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가 인식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 한 게 아니라 그냥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후각 수용체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죠. 그죠? 2번 답. 3번이요.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될 것이란 접근은 후각 이외의 감각. 아까 얘기했잖아. 후각 이외의 감각들은 이미 전기 신호로 뭔가 하고 있어서 후각도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 4번이요. 어떤 냄새를 귤 냄새로 판단했다. 냄새 판단했어? 그럼 냄새 판단했다는 것들은 과거의 냄새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비교했다. 우리 아까 여기서 비교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죠? 5번이요. 코가 막혔을 때 미각으로 느끼고, 우리 미각은 아까 역방향이니까 못하는 것은 역방향 경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쵸? 아까 역방향에 미각으로 느끼는 걸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역방향에 막히면 미각 잘 안 되겠죠?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답은 아까 2번이 알 수 있었어요. 자, 3번 갑시다.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후각 상피하고 망울. 망울에는 아까 토리가 있었죠. 얘는 토리가 있었고, 후각 상피에 뭐가 있었죠? 후각 수용체가 있었죠. 후각 수용체가 후각 상피에 들어있었고, 토리는 여기 있었고, 여기서는 패턴 만들어졌네요. 그럼 1번이요. 기억에서 냄새 분자가 선모에 닿으려면 점액질증 통과해야 된다. 왜? 선모가 점액질증에 담궈져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모에 점점점 박혀있는 게 후각 수용체였는데, 여기에 닿으려면 얘를 통과해야 닿을 수 있는 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2번 바로 갑시다. 기억에서 냄새 분자와 후각 수용체가 결합하면, 냄새 분자와 후각 수용체 결합해서 선택적 결합이었잖아. 후각 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 우리 아까 후각 수용체가 결합하게 되면 그 결과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거잖아. 후각 수용체 활성화되면 전기 신호 발생한다고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치? 맞는 말. 3번이요. 니은. 여기서 만들어진 패턴. 우리 아까 토리에서 패턴 만든다고 얘기하셨죠? 패턴을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 신호가 강해져. 우리 아까 승모세포가 뭐 한다 그랬지? 전기 신호 강하게 해서 전달한다고 했죠. 어디로? 후각 거주로 전달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너무 쉽네요. 4번 바로 갑시다. 자, 기억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후각 수용체 계속 얘기하면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까 했던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하고 결합한다는 단일한 형태, 같은 형태, 동일한 형태. 그래서 동일한 종류 얘기했으니까 말이 맞지 않고요. 전기 신호가 한 개의 축삭에 모이는 건 맞긴 한데 서로 다른 종류 얘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알 수 있겠고요. 5번, 기억으로부터 전달된 전기 신호와 세기를 반영해서 우리 아까 전기 신호하고 세기 반영해서 패턴 만든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패턴은 신호의 종류와 세기를 둘 다 반영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이제 4번 마무리하고 끝내봅시다. 자, 4번이에요. 전자코는 질병 조기 진단, 식품의 신선도 측정 등에 두루 쓰인다. 요거를 우리 배웠던 거 연결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사람의 후각과 원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전자코가 사람의 코하고 뭔가 역할이 비슷한가 봐. 그럼 이제 원리를 적용해 봐야겠네. 나노금 입자로 구성된 전자코가 개발되어서 질병 진단을 위해 단백질을 분석할 때 쓰이고 있다. 6가지 나노금 입자에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 우리 아까 특정한 뭐랑 결합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아까 거기서는 특정한 분자와 결합하는 그러니까 선택적 결합하는 아까 뭐 있었지? 후각 수용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은 후각 수용체가 특정 분자들과 결합했으니까 이게 이제 뭐랑 유사할 수 있냐면 후각 수용체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왜? 후각 수용체의 특징이 선택적 결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후각 수용체가 선택적 결합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이 있나 보죠. 그럼 얘네들도 선택적 결합하겠네요. 자, 나노금 입자는 형광물질과 결합한 상태인데 단백질이 결합하면 형광물질이 분리되면서 빛을 낸다.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 벌어졌죠. 자, 빛을 낸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까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됐지? 전기 신호가 발생. 그러니까 뭔가가 발생했네. 여기서 빛이 발생했네. 그럼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냐면 전기 신호란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발생됐어. 여기도 발생했어. 전기 신호, 빛 똑같은 거. 자, 나노 금입자와 단백질의 결합 여부 및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지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합 여부 및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진대요. 그러면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 아까 신호의 세기를 반영해서 패턴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요 결합한 정도라고 하는 것들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신호의 세기라는 거하고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빛의 세기가 달라지고 이러한 빛들이 만드는 빛의 분포가 고유한 특징이야? 우리 아까 패턴이라는 게 고유한 특징이었지. 그러면 이 빛의 분포라는 것이 곧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던 패턴과 동일한 게 빛의 분포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빛의 분포까지. 자, 그리고 나서 특징이다. 이러한 빛의 분포를 컴퓨터가 분석하고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한다. 그러면 컴퓨터로 분석하고 비교한다 했던 것들은 여기 과거 냄새와 비교한 거 얘하고 똑같은 개념을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 이 컴퓨터가 분석한다고 했으니 얘는 곧 비교 분석하는 게 아까 어디였지? 후각 겉질이었지. 여기 후각 겉질. 얘하고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과 이 보기하고 비교 다 했어요.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자,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과 빛의 분포. 우리 아까 빛의 분포가 패턴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 대상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 그래서 패턴을 하면 냄새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으니까 빛의 분포도 고유한 특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맞는 말. 다음 2번 볼게요. 후각 수용체와 단백질 결합한 물질들은 선택적 결합. 아까 공통점 얘기했었죠? 얘도 선택적 결합, 얘도 선택적 결합. 3번이요. 대뇌의 후각 껍질과 컴퓨터는 기존의 정보와 비교. 우리 후각 껍질 비교하고 있었죠? 좀 전에 얘기할 때 얘도 비교하고 있었죠. 맞는 말을 볼 수 있겠네요. 4번이요. 승모세포. 우리 승모세포 뭐 하는 거였지? 승모세포는 전기 신호를 강화해 주는 거였지? 자, 나노금입자와 승모세포는 대상과의 결합 여부와 정도를 알려준다? 승모세포가 알려주는 기능이 아니잖아. 승모세포는 뭐였지? 전기 신호를 강화해서 전달하는 역할이니까 알려준다란 말은 승모세포와 어울리지 않네요. 그래서 쉽게 답은 몇 번이 나와요? 4번이 나온다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5번의 전기 신호와 빛은 두 대상의 결합을 빛에 발생했다. 전기 신호 발생했다니까 유사하다 볼 수 있겠죠. 다 했죠? 네, 정답 4번이에요. 5번 우리 아까 다 했던 거니까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 끝. 네, 다 했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정리 다 했는데요. 오늘 냄새와 맛의 과학이라는 과학 질문 하나 봤는데 좀 어렵죠. 선생님도 사실은 요거 질문 분석하면서 이런저런 강의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EBS 강의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사설 강의도 들어보고 선생님이 이해한 정도 내에서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문 안에서 설명한 정도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EBS 교재 그 뒤에 해설집도 참고하면서 본 건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 안 가는 것들은 요 강의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시고 이것저것 좀 많이 여러분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냄새와 맛 이렇게 아마 썸네일 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냄새와 맛에 관한 것들. 자, 다음 시간은 기술 질문과 함께 할 거니까 그때 또 다시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